할 수 있다 보니까 물가를 환영까지 낮추는데 큰 구매해서 기여를 했죠. 마지막으로 많은 만독처럼 부채. 이 많은 부채가 왜 디플레이션에 기여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채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돈을 쓰다 보면 실제 가게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낮아지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 더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디플레이션 한 상황에 원인이 됐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A, B, C를 볼 수가 있는데 A, B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죠.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2008년도 양적 완화 할 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인플레이션 온다라고 얘기 많이 안 했습니까? 지금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과 다른 건 바로 이 아름다운 딜레버리징이 가능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의 붕괴였고요. 그 신용의 붕괴를 없애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사라진 신용만큼을 메꿨다라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돈이 풀려서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하긴 하겠지만 사라진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의 위험이 무조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08년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페드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과 중앙정부는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무서워서 부양정책 못한다는 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격이니까요. 소득 구멍으로 만들어진 이 디플레이션의 힘과 이 상황을 잘 넘어가 보려는 중앙은행의 엄청난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힘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적인 인플레이션, 시클리컬 인플레이션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으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볼까? 뭐 이러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적인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돈을 그냥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시키기만 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통화 인플레이션은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살려보려고 돈을 찍는 건데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워주려는 의도로 돈을 찍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생긴다고 돈 안 찍겠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거고요. 이 리스크가 왜 큰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계속 돈을 찍다가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돈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돈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은 돈 찍기를 진행을 못하고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브리지워터의 우려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 우린 통화 정책을 했었고 지금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하는 걸 해봤는데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거는 낯설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달러라는 통화의 지위가 엄청나게 굳건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혹시 그 한계에 가까이 온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얘기들을 조금 하자면 3프로TV 오건영 팀장님 영상 보면서 이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찍는데 달러가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중국으로 돈이 이동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오건영 팀장님의 비유 달러는 마스크다라는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도 참고로 브리저트랑 상관없고 제 레피셜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찾았어요. 위기가 터지니까 당장 현금이 너무 중요하고 현금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나라의 현금이 중요하니까 달러만 찾았죠. 그것과 비슷하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모두가 마스크를 찾았어요.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다 버리시겠습니까? 마스크 안 사실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사는 마스크는 안 버릴 것 같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살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달러를 사둔 거를 다 처분하진 않을 거예요. 달러를 후주머니에 넣어둘 겁니다. 요즘 통계들 보면 가게들이 저축하는 그 수치가 아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건 코로나 때 현금 부족해서 고생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고생을 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조정을 맞이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달러가 폭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달러도 갖고 있고 원화도 갖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화폐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조금만 더 내피셜들을 나가보면 레이 달료가 이제 각 국가 각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수치화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0년을 그 제국이 힘이 절정에 달하는 시절로 정의를 해본다면 다양한 능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기술, 군사력, 금융의 중심인가, 통화의 지위는 어떤가. 그 나라가 흥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시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급상승하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교육, 빨간색 선인 기술이 상승하면서 그 나라가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리저브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통화의 지위예요. 제국이 피크를 치고 멸망을 해도 통화의 지위는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확 떨어져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지위는 피크 치고 나서 100년 정도는 기축통화의 지위는 유지해왔기 때문에 달러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에게 달러가 위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 폭락을 얘기하는 건 좀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한 통화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건 늘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통화를 갖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느냐. 당연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